안녕하세요. 절세 전문기업 MG세무조사 컨설팅입니다. 연말 동안 잠시 잠잠했던 세무조사가 다시 활발히 재개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연말 동안 움츠러들었던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반등한 것도 원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세무조사의 경우 잔금일 1년 이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는 분들도 많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것만으로도 당황스러운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작성했던 자금조달 계획서상의 내용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당혹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사전통지서 상 몇 가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조사 대상 세목인데요. 부동산 매입의 경우 증여세, 법인이라면 법인세, 소득세 등이 될 수 있으며 차명계좌 사용 내역으로 인한 현금 매출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조사 대상 세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소명 방식이 크게 달라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명계좌로 인한 세무조사의 경우 매출 누락 혐의 등을 확인하고 장부상 계상 내용의 적정성 문제를 확인해야 하기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져야 합니다. 둘째, 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확인해 어떤 내용이 조사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법인 기업이 정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을 경우는 과거 1개년도에서 3개년도가 조사기간이 되지만 비정기 세무조사로 조사 대상에 선정됐거나 증여세의 경우 10개년도 통장 내역까지 조사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셋째, 조사 기간의 경우 최근 법인의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가 됨에 따라 조사 기간이 평균 43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무조사 중에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길게는 60일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경우에 따라 조사가 중지되거나 조기 종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조사 사유는 어떤 세목으로 대상에 선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제 사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실시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은 증여 추징 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해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 내용들이 인지되었다면 세무조사 사전통지안에 기재되어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선정 사유, 조사 절차, 준비 서류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직접 사업장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때 조사관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직접 혹은 기업 대표가 직접 세무조사 대응을 준비하거나 기업의 재무회계 담당자에게 세무조사 대응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재무 담당 직원 또는 세무사의 경우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가 나왔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적절한 초기 대응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절세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했다면 세무조사 대응 전문 세무대리인을 찾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받았다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 참고하시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